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민지와 태준이 처음 만난 건 도서관 계단에서였습니다. 민지가 무거운 전공 서적들을 들고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책들이 우르르 쏟아졌죠. 그때 태준이 다가와 책들을 주워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던 모습을 민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갔어요. 민지는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틈틈이 농사일을 도우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공부 잘하는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은 밤낮으로 고생하셨고 민지 역시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늘 최선을 다했어요.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비를 마련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태준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중견기업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건설업체를 아버지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태준은 자연스럽게 회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안의 배경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죠. 성격도 겸손하고 다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타입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이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민지는 태준의 넓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태준은 민지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에 끌렸죠.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거닐며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젠가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던 태준의 말에 민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민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태준이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고 태준이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는 민지가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했죠. 졸업을 앞두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며 서로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며칠 전부터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준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 환경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지는 평생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태준의 손을 꽉 붙들었죠.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분들이야 라던 태준의 위로가 무색하게 민지의 가슴은 두근거리기만 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윤 여사는 첫인상부터 차가웠어요. 값비싼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서 이미 못마땅함이 묻어났죠. 반면 민지의 부모님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 차림으로 어색해하며 인사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민지 아버지의 손은 평생 일로 거칠어진 손이었고 어머니는 긴장한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건성으로 인사를 받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윤 여사는 노골적으로 민지 가족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 양은 어느 동네 출신이신가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윤 여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죠. 시골에서 철물점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윤 여사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라며 변호하려 했지만 윤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막았어요. 식사 후 화장실에서 윤 여사는 민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민지 양,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앞으로도 그런 수준에 맞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말은 더욱 차갑게 이어졌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집 딸은 절대 우리 집안에 맞지 않습니다. 태준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라고 간청할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준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내가 계속 설득해 볼게. 하지만 민지는 이미 윤 여사의 차가운 시선과 모멸적인 말들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태준은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 그 애랑 결혼하려면 우리 가족과는 인연을 끊는다고 생각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태준의 아버지도 아내 편에 서서 집안 격에 맞지 않는 결혼은 후회만 남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지 역시 부모님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지 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쉬셨고 어머니는 우리가 가난해서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라며 자책하셨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던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양가 부모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웨딩홀을 빌렸고 하객도 대학 친구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청했어요. 민지는 평범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태준과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예식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여사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던 것이 통한 줄 알고 두 사람은 기뻐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어요. 이런 초라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다니. 윤 여사의 목소리는 작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민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준이 어머니, 제발. 라며 만류했지만 윤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문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죠. 민지의 부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하객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당황해했습니다. 민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것이 부끄럽기만 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 때도 윤 여사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낼 때 혼자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혀를 차며 불만을 드러냈어요. 이런 게 무슨 결혼식이야라는 중얼거림이 민지의 귀에 계속 들렸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패백 때였어요. 민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통 패백상을 받으며 윤 여사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차리네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꾹 참고 인사를 올렸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에 윤 여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라고 쏘아붙였어요. 결혼 사진을 찍을 때도 윤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불쾌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지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피로연도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윤 여사는 하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고, 민지 가족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는 그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치욕과 슬픔만 남게 되었죠.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바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야 했던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윤 여사가 직접 고른 곳이라며 태준이 설명했지만 민지는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결혼 첫날부터 윤 여사는 수시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더 깔끔하게 해야지. 윤 여사는 민지가 정성스럽게 치운 집 안 곳곳을 훑어보며 불만을 표했어요. 민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윤 여사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죠. 역시 가난한 집딸은 살림솜씨도 그 모양이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 솜씨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어머니께 배운 집밥을 차려놓으면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우리 태준이한테 먹이는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는 이런 게 제대로 된 반찬이지라며 으스대곤 했어요. 민지는 자신의 요리가 맛있다고 해주던 태준의 말이 그저 위로였을 뿐인가 싶어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옷차림에 대한 잔소리도 심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브랜드 옷 하나 정도는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평소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윤 여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죠. 태준이 사준 옷을 입고 나가면 그래도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는군이라며 빈정거렸습니다. 태준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민지는 혼자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태준이 밥은 제대로 먹였어? 회사 일이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은근히 민지를 압박했어요. 민지는 태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속으로 사겼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윤 여사가 찾아왔어요. 아픈 며느리를 걱정해서 온 줄 알았는데 첫마디가 며느리가 아프면 태준이 밥은 누가 차려줘? 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몸이 약한 게 문제야. 시집 와서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민지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부엌에 나가서 태준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준도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어머니가 민지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변호하려 했지만 내가 그의 편만 들면 어떡해? 어머니 말이 틀렸다는 거야? 라는 윤 여사의 반박에 말문이 막혔죠. 민지는 태준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태준 씨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민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더 열심히 살림하고 더 정성스럽게 시댁을 챙겼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무리 해봤자 가난한 집, 딸은 가난한 집 딸이지라는 윤 여사의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민지의 시댁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윤 여사의 잔소리와 구박은 더 심해져만 갔어요. 민지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지만 태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윤 여사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 뉴스 시간이었는데 경제 뉴스가 나오자 채널을 돌리려던 찰나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죠. 저 사람이. 뉴스 앵커의 멘트가 들려왔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신화그룹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신화그룹 대표이사 이민지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여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민지였던 거예요. 이게 뭐야? 윤 여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소극적이고 조용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화면 속의 민지는 정장을 말스럽게 차려입고 당당한 자세로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현재 국내 에너지 분야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윤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애가 어떻게...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민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경험을 쌓았으며 귀국 후 신화그룹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해왔던 며느리가 사실은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대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동명이인일 거야. 우리 민지가 아닐 거야. 하지만 화면 속 얼굴은 분명히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희는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윤 여사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그동안 왜? 윤 여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왜 시댁의 구박을 묵묵히 견뎠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범한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니요. 뉴스가 끝나고 윤 여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지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딸,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촌스럽다.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민지를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했을 때 윤 여사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준아, 너 민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니? 태준은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태준은 어머니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민지의 정체를 완전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민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은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죠. 어머니, 민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서. 태준의 설명을 들으며 윤 여사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일찍부터 민지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침없이 초인종을 눌렀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지가 문을 열었을 때 윤 여사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야. 아니, 민지 씨라고 부르다가 말을 멈췄어요. 민지는 시어머니의 변화한 태도를 보며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맞이했죠. 거실에 앉은 윤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난한 집딸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지야, 어제 뉴스를 봤어. 민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그런 큰 회사 대표인 줄 알았다면. 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집안 배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숨기고 싶어졌죠. 윤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한 말들을. 민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서 진정으로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냥 민지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 순간 윤 여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 본 적 없는 그녀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윤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한 내 잘못이지. 소식이 퍼지자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우리가 보물을 몰라봤구나라며 민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시댁 친척들도 하나둘 민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민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누이들도 갑자기 연락해서 언니, 우리 한번 만나요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윤 여사가 극진하게 대해주려 할 때마다 어머님, 저는 예전과 똑같은 민지예요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는 제안에도 집에서 먹는 게 편해요라고 정중히 거절했죠. 어느 날 윤 여사는 민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신 그 마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윤 여사는 그 말에 더욱 죄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속물근성 때문에 소중한 며느리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이제는 민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민지의 정체가 밝혀진 후 몇 주가 지났지만 가족 간의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매일같이 민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태준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요 협력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서 자금난이 심각해졌고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태준의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아 헤맸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태준의 아버지는 가족회의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윤 여사도 평생 처음 겪는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태준도 아버지의 회사를 돕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은행 대출은 거절당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요즘 어려워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발길을 돌렸죠.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태준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태준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전화를 걸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사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인데 이대로 문을 닫게 될 것 같아. 직원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민지는 남편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민지는 조용히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태준의 아버지와 윤 여사가 서류들을 뒤적이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지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민지가 먼저 도움을 제안한 거였어요. 민지야,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태준의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민지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태준 아버지의 건설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어요. 신화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던 친환경 건물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이는 태준 가족의 회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 보증도 서주어서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민지야. 윤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민지를 잘못 대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우리를 도와주다니. 민지는 윤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해서 이 집안으로 온 거예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이 말을 들은 윤 여사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야,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었어.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민지를 돈이나 지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민지의 도움으로 태준 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신화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새로운 계약 제의가 들어왔어요. 위기였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된 셈이었죠. 태준의 아버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여사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민지를 친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민지야,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우리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걱정해 주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만든 집밥이 상에 차려졌는데 윤 여사는 한 입 먹어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맛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그동안 못 알아봤구나. 예전에는 촌스럽다며 깎아내리던 바로 그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민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식사 후 윤 여사는 민지를 따로 불러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지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사람을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으로만 판단하다니. 너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얻은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도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민지라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민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앞세우지 않고 평범한 며느리, 평범한 아내로서 생활하려 노력했죠. 오히려 신화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어느 날 윤 여사는 동네 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요. 큰 회사 대표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진심으로 챙겨줘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씨가 곱다는 거예요. 예전에 민지를 무시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민지의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보며 안도하셨어요. 딸이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민지가 참 복이 많구나.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족도 얻고. 민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1년 후 민지와 태주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며느리를 극진히 챙기며 우리 집안의 소중한 후계자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민지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정말 집안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구나. 민지야, 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민지의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관계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